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입니다. 이름은 김미숙. 20년 동안 이 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새벽 6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주들 도시락 싸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윤서, 5학년 준호. 윤서는 당근을 싫어하니까 잘게 다져서 넣고, 준호는 김밥을 좋아하니까 작은 김밥 3줄을 말아요.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조심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아침잠이 많거든요. 할머니 아침 뭐예요? 윤서가 비비고 눈을 뜨며 부엌으로 왔어요. 계란말이랑 미역국. 윤서 좋아하는 거. 와, 맛있겠다. 아이가 제 허리를 안았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2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손주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했거든요. 아들 민수는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아침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늦으면 큰일 나요. 민수는 항상 바빴어요. 40대 중반인데도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네, 엄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아들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녁 6시. 저는 손주들을 학원에서 데려와서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로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민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어머니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윤서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왜요? 저 회의 중인데. 수진아, 민수가 사고 났대. 병원으로 가야 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응급실. 하얀 불빛 아래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 무거웠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대형 화물차와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안 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수진이도 충격을 받은 듯 벽에 기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울지 않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서 있기만 할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수진아.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살짝 손을 뺐어요. 어머니,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그게 며느리가 한 첫 마디였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슬픔보다 아이들 걱정이 먼저였어요.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장례식장, 3일장. 문상객들이 오가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50대의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요? 윤서가 제 옆에 와서 물었어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윤서야.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하늘 날아갔대요. 근데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니.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며느리는 조문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응, 나야. 장례 끝나면 바로 얘기할게. 조금만 기다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부드러웠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없는 집. 텅 빈 것 같았어요. 손주들은 피곤한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응.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재혼할 거예요. 뭐?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장례도 끝났고 이제 제 인생도 생각해야죠. 저도 아직 38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49제는 어머니가 지내세요. 저는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아이들도 데려가고요.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죠. 제 아이들인데요. 어머니는 이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수지나 윤서랑 준호는 내가 키운 거나 다름없잖니. 내가 이 아이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건 감사하죠. 그런데 어머니, 법적으로 친권은 저한테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구나.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민수가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음에 준비하세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도 잃고 이제 손주들마저 잃는 건가요?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윤서가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그림. 웃고 있는 할머니. 눈물이 그림 위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재혼할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게요. 새벽 4시. 일어나서 손주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윤서와 준호가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준호는 입을 살짝 벌리고 윤서는 인형을 꼭 안고. 이 아이들과 헤어진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왔어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소풍 가요. 윤서가 신나서 뛰어왔어요. 그래? 그럼 김밥 많이 싸줄게. 할머니가 싸주는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어제 한 말. 진심이니? 며느리는 가방을 들며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고민? 언제부터 고민한 건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는 이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편히 지내? 손주들 없이 어떻게 편히 지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쉿, 애들 깨요. 수진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내가 20년 동안 너희한테 뭘 잘못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20년 동안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이제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어머니 눈치 안 보면서요. 내 눈치? 네. 항상 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했잖아요. 아이들 간식도 옷도 교육도.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아이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리고 솔직히 민수도 없는데 굳이 이 집에서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는 소리가 집 안 곳곳에서 들렸어요. 수진아, 정말 가는 거니?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강남이에요. 회사 근처로 이사 가려고요. 회사 근처.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그 사람이 강남에 사니?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민수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며느리가 짐 싸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까지 상복 입고 있어야 하나요? 저도 살아야죠. 아이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요. 그래서 재혼? 그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계획.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너 이미 그 사람하고 만나고 있었구나. 민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곧 인정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20년 동안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산 게 어떤 건지. 뭐? 민수 오빠는 저한테 관심 없었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가고. 전 그냥 애 낳는 기계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사 나가기 이틀 전.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윤서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사 간대요. 할머니는 안 가요. 윤서야. 할머니도 같이 가요. 네? 아이의 눈망울이 촉촉했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야. 왜요? 할머니 없으면 누가 도시락 싸줘요? 엄마가 싸줄 거야. 싫어요. 할머니 도시락이 더 맛있는데. 아이를 꼭 안았어요. 몸이 떨렸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가끔 만날 수 있어. 가끔이요? 매일 못 봐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싫어요.
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엄마한테 말할게요. 준호가 며느리 방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나 할머니랑 살고 싶어. 준호야, 안 돼. 할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왜요? 왜 우리끼리만 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그렇다는데 왜 자꾸 물어? 방 들어가. 싫어요. 방 들어가라니까.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사 전날 밤. 집안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20년 동안 함께 산 흔적들이 모두 박스 안에 담겼어요. 손주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아이들. 가끔 만날 수는 있지? 며느리가 테이프로 박스를 붙이던 손을 멈췄어요. 글쎄요. 상황 봐서요. 상황 봐서.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재혼하면 새 아빠가 생기잖아요. 그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뭔데 내 손주를 못 보게 해.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어머니는 아무 권리 없어요. 친권은 저한테만 있어요. 내가 20년 동안 키운 아이들인데 키워준 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어머니 권리는 아니에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윤서의 그림을 떼어냈어요. 할머니 그림. 웃고 있는 할머니. 윤서야, 할머니가 꼭 지킬게. 꼭.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사 당일. 이사 차량이 도착했어요. 아저씨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현관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윤서는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윤서야, 울지 마. 할머니 곧 보러 갈게. 정말요? 약속? 응, 약속. 윤서를 꼭 안았어요. 준호도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며느리가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가자. 늦어. 엄마 조금만 더요. 안 돼. 가야 해. 며느리가 아이들을 끌다시피 데리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가슴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손주들 방문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도 책상도 장난감도 모두 사라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크레파스 한 자루만 남아 있었어요. 윤서가 그림 그릴 때 쓰던 빨간 크레파스. 그걸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아이들 좀 볼 수 있을까? 어머니, 죄송한데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애들이 새 집에 적응하는 중이라서요. 적응?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좀 더 기다려주세요. 수진아.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 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윤서랑 준호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답장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친구 경숙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미수가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잘 모르겠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살도 빠지고.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이러다 너 쓰러지겠다. 경수가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연락도 안 받고. 그 며느리가 너무하네. 20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경숙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수가 법적으로 할머니도 손주 만날 권리가 있대. 법적으로? 응. 요즘 뉴스에서 봤는데 조부모도 손주 면회권이 있다고 하더라. 그게 정말이야? 그럼 찾아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경숙이가 가고 나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조부모 손주 면회권.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할머니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다. 조부모 법적으로 손주 면회 청구 가능.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냉장고에서 윤서 그림을 꺼냈어요. 윤서야, 할머니가 꼭 너희를 만날 거야. 꼭.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제대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법률구조공단.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상담실 문 앞에 섰어요.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써 있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법까지 써야 하나? 며느리를 법정에 세워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상담실 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 손주를 만나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재혼 선언, 손주들과의 이별 연락 두절.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부모에게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정말요? 네. 민법 837조의 2에 따르면 조부모는 미성년인 손주를 면접 교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어려운 말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제가 윤서랑 준호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며느리분이 자발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법원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법원이라는 곳은 평생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재판이라도 할게요. 손주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용기 있으시네요. 선생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친권자가 반대하면 법원도 신중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손주들을 양육하셨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면접교섭 청구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할머니와 손주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자료요?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이웃 증인 뭐든지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윤서 돌잔치, 준호 첫 등교, 가족여행, 운동회.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꼭 이겨야 해. 윤서야, 준호야, 할머니가 꼭 만나러 갈게.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교섭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갔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짓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수진아, 나도 손주들 만나고 싶어서. 법원에 고소한다고요? 저를? 고소가 아니라 청구야. 나도 아이들 만날 권리가 있어. 권리요? 어머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나 20년 동안 윤서랑 준호 키웠어. 내가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진아, 나 한 달 동안 아이들 얼굴도 못 봤어. 그게 너무 힘들어. 어머니, 제발 우리 인생 좀 내버려 두세요. 저희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세요? 방해? 내가 언제 방해했어? 지금 이렇게 법원에 고소하는 거 자체가 방해예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아. 어머니, 끝까지 이러실 거면 저도 각오하겠어요. 법정에서 봐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워야 하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2주 후, 이웃 김 선생님 댁을 찾아갔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 집 옆에서 15년 동안 사신 분이었어요. 미숙 씨, 웬일이세요? 선생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주들을 키웠다는 증인이 필요해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제가 매일 봤는데요. 미숙 씨가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마다 데려오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는 거. 감사합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너무하네요. 20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요. 김 선생님이 손을 잡아줬어요. 미숙 씨, 꼭 이기세요. 제가 증인으로 서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다가 오래된 영상을 발견했어요. 3년 전 윤서 생일 파티 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윤서야, 생일 축하해. 화면 속에서 제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윤서가 양초를 불더니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윤서 많이 사랑해. 영상 속에서 준호도 나왔어요.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세 사람이 안고 웃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까요?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가는 날 아침. 옷장을 열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제일 깔끔한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화장을 좀 했어요. 평소에는 안 하는데 오늘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조정실 앞에 도착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변호사가 함께 있었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아. 제가 불렀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며느리 귓가에 뭔가 속삭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남이 된 거구나. 조정실 안. 조정위원이 중간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자, 양측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청구인은 20년 동안 손주들을 직접 양육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등하교 돌봄, 아플 때 간호까지 모두 청구인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망한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한 달 이상 면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상대방은 친권자입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는 친권자의 권리입니다.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친권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며느리에게 직접 물었어요. 어머님이 손주를 만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를 만나면 이혼한 아빠 생각이 나서. 이혼이요? 조정위원이 놀란 듯 물었어요.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아, 제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면 아빠 생각이 나서 힘들어한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며느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 재혼할 예정입니다. 새 아버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할머니가 자꾸 개입하시면 혼란스러워요. 조정위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손주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을 뿐이에요. 목이 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들 밥이라도 한 번 먹여주고 싶어요. 20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들인데 하루아침에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양측 입장이 너무 다르네요. 일단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 재판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이요? 네. 판사님이 직접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이 결렬됐어요.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아이들 한 번만 보게 해줘. 며느리가 멈춰섰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힘들어. 손주들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머니는 모르세요. 20년 동안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산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손주들이 있었다면 할머니 왔어요. 하면서 달려왔을 텐데. 거실에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냉장고에서 윤서 그림을 꺼냈어요. 윤서야,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을게. 꼭 만날 거야.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걸까요? 창문을 통해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마치 제 눈물 같았어요. 조정이 결렬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손주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기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미숙 씨, 저 김 선생님이에요. 옆집 김 선생님이었어요.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잠깐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지금요? 네.
중요한 사람이 와 계셔요. 궁금했어요. 누가 왔다는 걸까요? 김 선생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거실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인상이 좋았어요. 미숙 씨 소개할게요. 이분이 우리 동네 통장님이신 박 선생님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정수입니다. 김미숙입니다. 김 선생님한테 사정을 들었습니다. 손주분들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네. 박 선생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를 데려갔거든요. 사위가 키우겠다고 해서요. 그래서요. 저도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2번 손주를 만나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이기신 거예요. 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이거 감당하기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김 선생님도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숙 씨,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미숙 씨가 얼마나 손주들 잘 키웠는지. 우리가 증인으로 서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재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진, 영상, 일기, 영수증 뭐든지 좋아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뭘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영수증이요? 네. 예를 들어 손주 옷 사준 영수증, 학원비 낸 것, 병원 데려간 것, 다 증거가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제가 그런 것들 보관해 뒀어요. 잘하셨네요. 그거 다 챙기세요. 박 선생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재판할 때 썼던 진술서예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친권자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실제로 주 양육자였다는 걸 증명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주 양육자요? 네. 엄마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죠. 맞아요. 며느리는 항상 늦게까지 일했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제가 돌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재혼하신다고 했죠. 네. 그럼 새 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도 중요해요. 만약 아이들이 새 아버지와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할머니와의 만남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강조해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손주들을 위해 쓴 돈의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윤서 피아노 학원비, 준호 태권도 도복 아이들 겨울옷, 장난감 채. 하나하나 모아서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모두 출력했어요.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200장도 넘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윤서야, 준호야, 할머니가 꼭 이기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박 선생님이 소개해 준 다른 변호사를 만났어요. 더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자료 정리 잘하셨네요.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정말요? 네. 특히 이 영수증들이 중요해요.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며느리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할머니가 아이들을 과잉보호했다거나 며느리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거예요. 과잉보호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하면 돼요. 이웃 증인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첫 재판 기일이 잡혔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는데 윤서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림을 떼어서 손에 들었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는 그림. 윤서가 7살 때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하게 써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윤서야, 할머니도 사랑해. 꼭 만날 거야.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었어요.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어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화장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르기 힘들었어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미숙 씨 같이 가요. 제가 증인으로 가야 하잖아요. 선생님 감사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이웃끼리 도와야죠. 김 선생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어요. 판사님이 앉을 자리가 높은 곳에 있었고 양쪽에 우리와 며느리가 앉을 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판사님이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났어요. 착석하세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 청구 사건이군요. 먼저 청구인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청구인은 20년 동안 손주들을 직접 양육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청구인이 아침 식사 준비, 등하교 돌봄, 학원 관리, 아플 때 간호까지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여기 영수증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손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상대방은?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상대방은 친권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친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친권자가 반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상대방께서는 왜 어머님이 손주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시나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저는 곧 재혼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야 하는데 할머니를 만나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만나는 걸 싫어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한다는 뜻이군요. 네, 하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멈췄어요.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께서는 청구인과 어떤 관계신가요? 15년 동안 옆집에서 산 이웃입니다. 청구인이 손주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보셨나요? 네.
매일 봤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마다 데려오고 주말에는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정말 친어머니처럼 키웠어요. 상대방은 어떻게 하셨나요? 며느리분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은 거의 할머니가 돌봤죠.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인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각합니다. 증인은 이웃으로서 본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고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제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다음은 박 선생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께서는 청구인과 어떤 관계신가요? 동네 통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손주 면회권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세요.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청구인께서는 손주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싶으신가요? 한 달에 2번이라도 좋습니다. 아이들 밥이라도 한 번 먹여주고 싶어요.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눈물이 났어요. 윤서야, 준호야. 할머니 너희 많이 보고 싶어. 할머니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줘.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판사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수진아. 며느리가 멈춰 섰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알아. 근데 나도 손주들 만날 권리는 있잖아.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 선생님이 함께 왔어요. 미숙 씨 잘하셨어요. 판사님도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럼요. 다음 재판 때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이웃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김 선생님이 가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냉장고에서 윤서 그림을 꺼냈어요. 윤서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꼭 이기게. 첫 재판이 끝나고 2주가 지났어요. 2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며느리분의 일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웃 증인도 세운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기요? 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있었나?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과 다툰 적 있으세요? 다툰 건 아니고. 가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머릿속을 뒤졌어요. 며느리와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어머니, 준호 사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근데 우리 동네 학원이 좋던데. 어머니, 제가 알아봤어요. 강남 쪽 학원이 더 좋대요. 강남까지 어떻게 다녀? 너무 멀잖아.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그때 제가 반대했었어요. 수진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결국 며느리 뜻대로 됐어요. 하지만 준호는 힘들어했어요. 3년 전 윤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할머니,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학원 알아봐 줄게. 제가 동네 피아노 학원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반대했어요. 어머니, 왜 제 허락도 없이 학원을 알아보세요? 윤서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래도 엄마인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야죠. 그때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었어요. 이런 일들이 며느리 일기에 적혀 있다는 건가요? 재판 전날 변호사가 며느리 측 증거 자료를 보내왔어요. PDF 파일을 열어봤어요. 며느리의 일기였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아이들 교육에 간섭하셨다. 내가 엄마인데 왜 항상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너무 과부하신다. 이러다가 아이들이 독립심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든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다.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간섭이었나 봐요. 손이 떨렸어요. 재판 당일 일찍 일어났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법원에 도착했어요. 복도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누구지?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님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상대방 측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상대방은 일기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청구인이 20년 동안 며느리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간섭했다는 내용입니다. 판사님이 일기를 받아서 읽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청구인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청구인은 며느리를 도와주기 위해 손주들을 돌본 것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도움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도움이었다면 왜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했겠습니까? 판사님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상대방 직접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20년 동안 시어머니 그늘에서 살았어요. 제가 엄마인데도 아이들 교육, 식사, 옷 모든 게 시어머니 뜻대로 됐어요. 예를 들어주세요. 아이들 간식도 제가 사주면 이건 몸에 안 좋다고 하시고 아이들 옷도 제 취향대로 입히면 왜 이런 걸 입혀? 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저는 그냥 제 아이들을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했나? 정말?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청구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목이 메었어요. 며느리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들어하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분은 그게 간섭이었다고 느꼈나 봅니다. 저는 몰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손주들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 측 증인이 들어왔어요. 아까 복도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증인께서는 누구신가요?
상대방의 직장 동료입니다. 이름은 최지원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신가요? 1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시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최지원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수진 씨는 항상 힘들어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통제한다고요. 구체적으로요? 아이들 때문에 회식도 못 가고 주말에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지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시어머니만 생각하지 아내인 수진 씨는 신경도 안 쓴다고 했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그랬나?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가? 감사합니다. 최지원이 증인석에서 내려갔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쉬는 시간. 복도에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수진아. 어머니. 며느리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 너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저도 알아요. 어머니 나쁜 분 아니라는 거. 그럼 왜? 하지만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항상 어머니 방식대로였어요. 저는 그냥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 같았어요. 수진아. 그리고 민수 오빠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결혼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저는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이만 낳아주면 되는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들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도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저도 윤서랑 준우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나도 너를 가두려는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손주들만 보면 안 될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를 보면 제 지난 20년이 생각나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재판이 재개됐어요. 판사님이 양쪽을 쳐다봤어요.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조정을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상대방은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면회를 허락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제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2시간씩 만난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 달에 2번은 만나고 싶어요. 며느리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이 한계입니다. 왜요? 왜 한 번만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너무 자주 만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다고? 할머니를 만나는 게 왜 혼란스러워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판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진정하세요. 양측이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변호사와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재판에서 지면 아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박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오늘 방청하러 왔다고 했어요. 미숙 씨, 제 경험상 한 달에 한 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늘릴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일단 면회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고민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 20년을 매일 만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결정하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힘들어요. 변호사가 재촉했어요. 알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받아들일게요. 다시 법정에 들어갔어요. 청구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정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 상대방이 지정한 장소에서 면회하는 것으로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끝났어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 그게 제가 얻은 전부였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미숙 씨, 김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이요. 그래도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김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숙 씨, 포기하지 않은 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 윤서랑 준호를 그 시간 안에 뭘 해줄 수 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집.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냉장고에서 윤서 그림을 꺼냈어요. 윤서야, 할머니가 이겼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림을 가슴에 안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첫 면회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로 하죠. 장소는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아이들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 엄마 욕하거나 아이들 선동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 사람 아니야. 믿을게요. 그럼.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 주 토요일. 7일 후. 윤서랑 준호를 만나는 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윤서야,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곧 갈게.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어요. 토요일 아침. 새벽부터 잠이 깼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손주들을 만나는 날. 서둘러 일어나서 씻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 옷장을 열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윤서가 좋아하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거울을 봤어요. 화장도 좀 했어요. 윤서야, 준호야. 할머니 예쁘게 꾸몄어. 놀라겠지? 가방을 챙겼어요. 손주들 줄 선물도 준비했어요. 윤서가 좋아하는 인형, 준호가 좋아하는 레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며느리가 지정한 곳이었어요.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 밖에서 기다렸어요. 안에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떨렸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손주들이 올까 봐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오후 1시 50분. 멀리서 며느리가 보였어요. 윤서와 준호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윤서야, 준호야. 손을 흔들었어요. 윤서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윤서가 달려왔어요.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준호도 다가왔어요. 하지만 윤서처럼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준호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시간이에요. 4시까지예요. 알았어.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 카페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왜? 규칙이에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 거예요. 며느리는 카페 밖 벤치에 앉았어요. 우리를 감시하려는 건가요? 카페 안. 손주들과 마주 앉았어요. 윤서야, 준호야. 할머니가 선물 사왔어.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와, 인형이다. 고마워요, 할머니. 윤서가 좋아했어요. 준호는 레고를 받아들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준호야, 괜찮아?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네.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대답이 너무 짧았어요. 윤서에게 물었어요. 윤서야, 새 집은 어때? 좋아요. 방이 커요.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근데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올 거예요? 윤서야, 할머니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는 다른 곳에 살아. 그래도 가끔 만날 수 있어. 가끔이요? 매일은 안 돼요. 그게 엄마가 그러면 안 된대. 윤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윤서야. 엄마가 싫대요. 할머니 오면 안 된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윤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윤서를 말렸어요. 윤서야, 울지 마. 엄마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할머니 얘기하지 말래요. 뭐? 할머니 그리워한다고 하면 엄마가 화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준호야,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새 아빠도 할머니 얘기하지 말래요. 새 아빠? 엄마 남자친구요. 곧 결혼한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벌써 새 아빠라는 말을 하고 있다니. 준호야, 새 아빠는 어때?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빠가 좋은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아이가 아직도 아빠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준호를 안았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지만 항상 준호를 지켜보고 있어.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새 아빠가 무서워요. 무섭다고? 큰 소리로 말해요. 엄마한테도 화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새 아빠가 때린 적 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근데 눈이 무서워요. 밖을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알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벌써 3시 반.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윤서야, 준호야. 할머니가 도시락 싸왔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윤서가 좋아하는 김밥,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와, 할머니 김밥이다. 윤서가 신나했어요.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아팠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그럼. 한 달 후에 또 만나자. 한 달이요? 그럼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할머니도 그래. 그래도 꼭 만날 거야. 윤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윤서 많이 사랑해. 4시가 됐어요. 며느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들 가자. 엄마 조금만 더요. 안 돼. 시간 끝났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윤서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괜찮아 윤서야. 다음에 또 보자.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연락드릴게요. 수진아 잠깐만. 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새 남자친구 때문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 가정 문제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머니 규칙 어기지 마세요. 우리 가정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윤서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카페에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윤서가 먹다 남긴 김밥 한 조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시간. 20년을 매일 만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 이게 제가 가질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집.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아이들 잘 부탁해. 특히 준호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새 남자친구 선택 잘해야 해.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이러시면 면회 중단할 수도 있어요. 면회 중단? 손이 떨렸어요. 그냥 아이들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그것도 간섭인가요?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다음 면회 날짜 잡자. 어머니 이번 달은 힘들 것 같아요. 왜?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잖아. 아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요. 조금 미뤄주세요. 언제까지? 다음 달에 연락드릴게요. 수진아.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 달? 그럼 2달을 못 만난다는 건가요? 2달이 지났어요.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수진아 아이들 한 번만 보자. 제발 부탁이야. 윤서 생일이 다음 주잖아. 한 번만 보게 해줘. 답장이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면회를 안 시켜줘요. 조정조서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행 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요? 네. 면회를 안 시켜주면 벌금을 내야 해요. 그럼 그걸 청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행 강제금 청구하셨다면서요. 너가 면회를 안 시켜줘서. 제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2달이나 지났어. 나도 손주들 보고 싶어.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법적으로 정해진 거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요. 근데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무슨 소리야? 저희 다음 달에 미국으로 이민 가요. 뭐라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재혼 상대가 미국에 회사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도 미국에서 시키려고요. 수진아, 그럼 나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미국? 그럼 손주들을 영영 못 보는 건가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토요일. 마지막 면회 날. 카페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손주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윤서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윤서야. 목이 메었어요. 준호도 왔어요.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이 안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페 안. 윤서야, 준호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너희들 미국 간다며?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그러는데 거기 학교가 좋대요. 그래. 좋겠다.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같이 안 가요?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윤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윤서야, 울지 마. 할머니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준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미국 가면 언제 봐요? 잘 모르겠어. 1년에 한 번이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영영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생각할 거야. 멀리 있어도. 저도 할머니 생각할게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어른 되면 할머니 찾아올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야, 할머니 약속 지켜줘. 건강하게 잘 크는 거. 네, 할머니. 사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이들 가자. 엄마 조금만 더요. 할머니랑 마지막이잖아요. 안 돼. 집에 가야 해. 윤서가 저한테 매달렸어요. 할머니, 저 가기 싫어요. 윤서야, 가야 해. 엄마 말 들어야지. 싫어요. 며느리가 윤서를 떼어냈어요. 윤서야, 그만해. 할머니한테 폐 끼치지 마. 엄마가 나빠요. 할머니랑 헤어지게 하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서야, 당장 나가. 윤서를 끌고 나갔어요. 준호도 따라갔어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준호야.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카페에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에 윤서가 그려준 그림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윤서가 손잡고 있는 그림.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써 있었어요. 그림을 가슴에 안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 불을 켰어요. 텅 빈 집. 소파에 앉았어요. 윤서가 그려준 그림을 펼쳤어요. 윤서야, 할머니도 사랑해. 영원히. 눈물이 그림 위로 떨어졌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빗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며느리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 알림은 받지 못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마지막 면회 때 날짜를 살짝 말해줬거든요. 할머니, 우리 다음 달 15일에 비행기 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공항에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알면 화낼 게 뻔했어요. 그래도 가야 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짐을 끌고 가는 사람들, 포옹하며 작별하는 사람들. 어디쯤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서서 기다렸어요. 그때 멀리서 며느리가 보였어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 재혼 상대인가 봐요. 그 뒤로 윤서와 준호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윤서야, 준호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윤서가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제가 선물한 인형. 준호는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때 준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를 찾는 걸까요?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가 저를 발견했어요. 입 모양으로 할머니라고 했어요. 저도 손을 살짝 흔들었어요. 준호가 며느리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며느리가 뒤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빠르게 걸어왔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아이들 보고 싶어서.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라도 안 보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그냥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돌아서려고 했어요. 수진아. 제가 며느리 팔을 잡았어요. 제발 부탁이야. 아이들이라도 한 번만 더 안게 해줘. 며느리가 눈을 감았어요. 2분만요. 2분만 드릴게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손짓했어요. 윤서와 준호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윤서를 꼭 안았어요. 윤서야, 할머니 윤서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도 안았어요. 준호야, 건강하게 잘 자라. 알았지?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어른 되면 한국 올게요.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가자. 비행기 시간 늦겠어. 아이들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 안녕 윤서야. 안녕 준호야. 출국장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서야. 준호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 손주들이 없는 집. 이제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손주들. 소파에 앉았어요. 냉장고에서 윤서 그림들을 모두 꺼냈어요. 하나하나 펼쳐서 봤어요. 윤서가 5살 때 그린 그림, 7살 때 그린 그림, 9살 때 그린 그림. 모두 할머니가 나오는 그림들이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최고. 할머니랑 나. 그림을 보면서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먹지 않았어요. 잠도 오지 않았어요. 친구 경숙이가 찾아왔어요. 미수가 문 열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수가 나야. 문 열어봐. 한참 후에 문을 열었어요. 경숙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미수가 너 왜 이렇게 됐어? 경숙아. 들어가자. 경숙이가 저를 부축해서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혔어요. 미수가 밥 먹었어? 고개를 저었어요. 얼마나 안 먹은 거야? 모르겠어. 경숙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미수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 언제부터 이렇게 산 거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숙이가 다시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이러다 너 죽어. 제발 정신 차려. 경숙아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손주들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나는 혼자야. 경숙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미수가 너 아직 58이야. 인생 끝난 게 아니야. 58년을 살았는데 내게 뭐가 남았어? 너 자신이 남았잖아. 김미숙이 남았잖아. 경숙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경숙아. 미숙아, 너는 20년 동안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못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 나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 내가 해줄게. 경숙이가 죽을 끓여줬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경수가 못 먹겠어. 조금만 먹어봐. 제발. 억지로 몇 숟가락 먹었어요. 경숙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제 방을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곁에 있어 줬어요. 미수가 내일 병원 가자. 병원? 너 우울증 같아. 약 먹어야 할 것 같아.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수가 제발 나 말 좀 들어.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경숙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신건강의학과.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경숙이가 대신 설명했어요. 이 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손주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우울증 증상이 보이네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지금 상태로는 혼자 극복하기 어려워요.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하루 한 번 아침 식후에 드세요. 약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2주가 지났어요. 약을 먹으니 조금 나아졌어요. 적어도 밥은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경숙이가 매일 와서 확인했어요. 미수가 오늘 약 먹었어? 응, 먹었어. 잘했어. 밥은? 조금 먹었어. 그래, 조금씩이라도 먹어야지. 경숙이가 옆에 앉았어요. 미수가 나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여행? 응. 제주도. 3박 4일.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나는 집에 있을래. 미수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밖에 나가야 해.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가자. 내가 다 예약했어. 뭐? 벌써? 응.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야. 경숙이가 웃었어요. 미수가 58년 살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본 적 있어? 없어. 그럼 이번이 처음이네. 같이 가자. 제주도.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바다 냄새가 났어요. 미수가 바다다. 바다. 경숙이가 신나했어요. 저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펜션이었어요. 미수가 여기 바다 보이잖아. 진짜 좋다. 창문을 열었어요.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멍하니 바다를 봤어요. 미수가 씻고 나와.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해변 식당. 회를 시켰어요. 경숙이가 소주를 따랐어요. 미수가 한 잔에. 나 약 먹는데. 오늘 하루만. 응? 잔을 받았어요. 원샷으로 들이켰어요. 목이 화끈거렸어요. 미수가 천천히 마셔. 또 한 잔을 마셨어요. 미수가. 경수가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미수가.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거야. 나는 그저 손주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나도 알아. 너 정말 잘했어. 그럼 왜 이렇게 아파야 해? 미수가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경숙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미수가 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끝까지 싸웠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대단해? 결국 아무것도 못 지킨 건데. 아니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손주들을 잃었어. 미수가. 둘 다 울었어요. 해변 식당에서.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발을 씻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미수가 기분 어때? 잘 모르겠어. 그래도 어제보다는 낫지? 응, 조금. 멀리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주로 보였어요. 할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것 봐. 응? 저 할머니. 손주랑 함께 있잖아. 그러네. 나도 저랬었는데. 경숙이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미수가 언젠가 윤서랑 준호가 다시 찾아올 거야. 준호가 약속했잖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당연하지. 너 아직 젊어. 58이 젊어. 그럼. 요즘 60은 청춘이야. 씁쓸하게 웃었어요. 3박 4일이 지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에 경숙이가 말했어요. 미수가 이번 여행 어땠어? 괜찮았어. 고마워. 미수가 너 이제 좀 살아야 해. 알았지? 응. 손주들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그동안 내 인생도 살아야지. 내 인생.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너를 위해 살아. 경숙이의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여전히 텅 빈 집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덜 무서웠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럼 이제는 김미숙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게 가능할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어요. 윤서랑 준호 사진이 가득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맨 뒤에 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2년 전에 경숙이랑 찍은 사진. 제가 웃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었더라? 사진 속 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김미숙. 58년을 살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전혀 몰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후회? 안타까움? 결심?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나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봤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준호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호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너 지금 어디야? 미국이요. 엄마 핸드폰으로 몰래 전화했어요. 윤서는? 윤서도 여기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 건강해? 네. 근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어. 할머니, 저 꼭 다시 갈게요. 약속해요. 응, 할머니 기다릴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할머니, 엄마 오셨어요. 끊을게요. 준호야.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준호가 연락했어요. 준호가 저를 잊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나왔어요. 준호야, 할머니 잘 살게.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61살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58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강좌.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해보고 싶었어요. 첫 수업 날.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처음이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붓을 들었어요. 물감을 찍었어요. 도화지에 선을 그었어요. 서툴렀지만 뭔가 시작한다는 게 좋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림 실력이 조금씩 늘었어요. 풍경화를 그렸어요. 꽃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손주들을 그렸어요. 윤서와 준호. 기억 속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렸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이거 제 손주들이에요. 아이고, 예쁘게 그리셨네요.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지금은 미국에 있어요. 언젠가 돌아오겠죠. 그럼 좋겠어요.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그 그림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경숙이가 제안했어요. 미수가 우리 봉사활동 같이 하자. 봉사활동? 응.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나도 혼자 사는데. 그래서 더 잘 알잖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주 금요일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처음 만난 할머니는 85세였어요.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네 몇 살이야? 61살이에요. 아직 젊네. 나는 혼자 산지 20년 됐어. 20년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야.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할머니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줄래? 고맙네. 그날 이후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어요. 도시락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나눴어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남았다는 이야기.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어쩌겠어. 이게 인생인걸. 후회는 안 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 조금은 하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자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자네는 아직 젊잖아. 저도 60일인데요. 60일이 어디 늙었어. 요즘 사람들 80, 90까지 살잖아. 자네 아직 20년도 넘게 남았어. 20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20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숙 씨, 제가 조부모 모임을 만들었는데 같이 하실래요? 조부모 모임이요? 네. 손주를 못 만나는 조부모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참여하고 싶어요. 첫 모임 날. 10명 정도의 조부모가 모였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사위와의 갈등, 자녀의 이혼, 재혼. 저는 5년째 손주를 못 봤어요. 저는 법원까지 갔는데 졌어요. 저는 손주 생일도 몰라요. 다들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숙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림을 그려요. 손주들 생각나면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이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도 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힘들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언젠가 손주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째 되던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 저 준호예요. 이번 여름에 한국 갈 거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준호야, 정말이니? 네. 엄마가 허락했어요. 방학 때 2주 동안 한국 갈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3년. 3년 만이에요. 할머니, 윤서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언제 오니? 다음 달 20일이요. 달력을 펼쳤어요. 20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할머니 기다릴게. 할머니, 저희도 엄청 기다렸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경숙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숙아, 준호가 온대. 진짜? 언제? 다음 달에. 아이고, 잘 됐다. 그럼 준비해야지. 뭘 준비해? 손주들 먹을 거, 선물 다 준비해야지. 맞아요. 준비해야 해요. 슈퍼마켓에 갔어요. 윤서가 좋아하던 과자, 준호가 좋아하던 음료수.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아이들 옷을 샀어요. 윤서는 중학생이 됐을 테니까 좀 더 큰 사이즈로.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을 테니까 더 큰 사이즈로. 집에 돌아와서 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손주들이 올 방을 정리했어요. 침대 시트를 새 걸로 갈았어요. 책상을 닦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공항으로 나갔어요.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어요. 3년 만에 보는 준호. 많이 컸어요. 키가 저보다 훨씬 커졌어요. 준호야. 준호가 달려왔어요.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윤서도 왔어요. 할머니. 윤서도 많이 컸어요. 예쁜 중학생이 됐어요. 윤서야. 세 사람이 안고 울었어요. 공항 한가운데에서.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됐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며느리를 안았어요. 20년 동안 며느리를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너한테 잘 못해줘서. 둘 다 울었어요. 집으로 왔어요. 손주들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 그림이 엄청 많네요. 윤서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봤어요. 할머니가 그렸어. 진짜요? 할머니가 그림을 그려요? 응. 3년 전부터 배웠어. 와, 대단해요. 준호가 거실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윤서와 준호를 그린 그림. 할머니, 이거 우리예요. 응. 너희 보고 싶을 때마다 그렸어. 준호가 그림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어린 모습인데요. 그때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서. 할머니.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안 떠나요. 방학 때마다 올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2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매일 손주들과 함께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이고, 공원에 산책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림도 같이 그렸어요. 윤서에게 수채화를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칠해요? 이렇게 물을 많이 묻혀서 천천히 칠하는 거야. 와, 신기해요. 준호는 할머니 옆에서 책을 읽었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한국 대학 올 거예요. 정말? 네. 그럼 할머니랑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할머니한테 고마운 건 제가 더 많아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졌어요.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할머니, 6개월 후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손주들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뭐가? 20년 동안 아이들 키워주셔서. 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는 텅 빈 집이 외롭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린 그림들. 손주들과 함께 그린 그림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윤서,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어요. 나도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일기를 썼어요. 3년 전부터 시작한 일기. 오늘 손주들이 돌아갔다. 2주가 꿈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는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일기를 덮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3년 전. 아들을 잃고 손주들을 잃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가야 해요. 오후에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 있어요. 저녁에는 조부모 모임이 있어요. 바쁜 하루예요. 하지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거울을 봤어요. 61세 김미수. 주름이 많아졌어요. 머리도 많이 희끗희끗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어요. 김미숙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집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편지. 준호의 필체였어요. 펼쳐봤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비행기에서 이 편지를 써요. 할머니 이번에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가 그림도 그리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지만 나를 위해서도 사는 삶.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호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손주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걸 아이들이 봤다는 것.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준호야 고마워. 할머니도 너희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민수야.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엄마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윤서랑 준호도 잘 크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요. 61년을 살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김미숙의 인생.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요즘 조부모의 손주 면회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다음 조부모 모임 때 제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말해주고 싶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좋습니다. 미숙 씨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윤서야, 준호야. 할머니 잘 있어. 너희도 잘 있어. 6개월 후에 보자.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였어요. 김미숙 너도 잘 살아. 이제 내 시간이야.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손주를 잃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생이 무너졌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살아보세요. 당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58년을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61세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딘가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